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박정호입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안민석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나요? 네,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의원님. 아, 그래요? 지지난주에 아이고. 못 했었고요. 아, 그랬었나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렇죠. 이 네.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 많은 일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저도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래도 지금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네. 이게 이제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참 정부가 이 국가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어, 과연 노태우란 인물을 네. 국가가 장례를 치를 만큼 음, 국민들의 추앙을 받거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한 분인가. 음, 물론 이제 그분의 그 공과가 있겠지만은 네. 특히 5.18 광주 학살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음, 뭐 그분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국민들은 주역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발포 명령,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네. 노태우 그분이 이제 주역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음, 그러나 노태우 그분은 누가 광주 학살의 주역이었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자, 누가 발표를 명령했는지 아직까지도 네. 밝혀지지 않은 이 진실에 대해서 음,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거, 아, 이것도 저는 역사의 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즉 말해서 5.18 진상 규명을 하는데 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거의 협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음, 감았어요. 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음, 그런 분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 저는 음, 과하다고 봅니다. 과하다. 진실규명 협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셨는데 뭐 이 사오긴 하지만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뭐 그런 사과문 이거 아들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건 도움이 안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100마디 그런 식의 사과보다요. 5.18 진상규명에 협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죠. 아,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땁니다. 네. 말로는 뭐든지 못합니까? 근데 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5.18 영령들에게 사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죄하면 또 뭐합니까? 그걸 넘어서 음, 진상규명, 네. 누가 5.18의 그 광주학살의 주역이었는지, 네. 전두환이었는지, 음, 아니면 전두환 말고 또 누가 있는지, 네. 그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르시겠습니까? 또 음, 누가 그날 발표 명령했는지, 총을 쏜 놈은 있는데 총을 쏘라고 한 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하. 이거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장, 이건 정말 정부가 네. 정말 지나친 판단을 음, 했다고 봅니다. 음, 네. 이 국가장에 대한 말씀을 이걸 해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네, 다른 보수 정권에서 이 결정했으면은 네. 제가 오늘 머리 깎고 강화문 앞으로 갔을 겁니다. 그 아마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 수 심정은 없다. 저뿐만이 네,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동시대를 살았던 네, 사람들의 공통의 그런 좀 음, 참담한 심정을 겁니다. 네. 국가장, 뭐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광주 좀 호남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또 나오고 있긴 한데, 언론 분석이나 뭐 정치권의 판단은 공과가 있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도 있고 그런 걸 다 이제 들여다보고 국가장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노태우 국가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회통합이 이루어집니까? 노태우 국가장을 한다고 해서 5.18 진상규명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 국가장 결정 이후에는 또 우려가 나오는 게 전두환 씨가 사망해도 국가장을 치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음, 박근혜 사면 시켜주면은 최순실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하, 똑같은 죄로 구속돼 있는데 네, 전 대통령이라고 사면시켜주고 최순실이라고 그대로 감옥에 20년 가둬놓고 그거는 형평에 안 맞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똑같은 그 5.18 관련자인데 노태우는 국가장 해주고 전두환은 안 해주고 네, 그건 형평에 안 맞지 않겠어요? 당연히 음, 전두환 측에서도 노태우 국가장 해줬으니까 나도 해달라 그 요구를 하겠죠. 음.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어제 송영길 대표가 노태우 들으면 노태우 예, 대통령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 한 게 국가 발전 기여가 덜해서 그거를 아, 누가 판단하죠? 음,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분은 또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시각에 음, 따라서 틀릴 텐데요. 네, 아직까지 그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 5.18 진상규명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그 관련자인 아무리 그 이후에 대통령을 하면서 뭐 국방 외교 등을 포함한 네, 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5.18 진상규명 이것에 대한 해결이 안 됐고 이것에 대한 협조하지 않은 그런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이건 음, 정말 뭐 참담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 또 하나 어제 좀 많이 회자가 됐지만 자꾸 막 네,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이 전두환 국가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그 금지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게 어떻게 뭐 진행될지는 뭐 지금 말만 있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노태우는 해주고 전두환은 음. 안 해주는 법을 만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뭐 국가장 이 법을 국가장법을 어떻게 뭐 개정을 할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봐야 될 네. 것 같고 자, 이 청부 고발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뭐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이렇게 맹비판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해서 네, 사건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찰 최고 책임자였고 네, 이해 관계자였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G 라인으로도 윤석열 바로 직계로 손준성이가 있었고 네, 어, 윤석열 총장의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 송 검사에 대해서 음, 그 관계를 보면은 송 검사가 그렇게 고발 사주한 것이 송 검사 독단적인 행위였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무관하다고 칩시다. 음.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모르게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신복이 네. 이러한 그 고발을 사주하는 일을 벌였다고 칩시다. 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일단 사과해야죠. 네. 뭐 자기가 몰랐다 할지라도 뭐 그럴 가능성은 음. 저는 뭐 제로라고 보지만요. 네. 몰랐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음. 이따가 사과 한 번도 안 했죠. 그 다음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해야죠. 음. 어? 내 밑에 부하가 네. 이런 어처구니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음.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에? 아하. 철저히 수사해라. 에? 네. 나도 혹시 그 의심을 틀어내기 위해서 나까지 수사받겠다. 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런데
윤 총장의 태도는 음, 여러 가지로 참 실망스럽죠. 그분은 사람이 그래요. 뭐 잘못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좀 반성을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냥 개사가 찍어놓고서 이거 뭐 엉뚱한 해명하고 음, 아무 생각해도 자기 집에 개를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는데 인스타 올리는데 그 사진을 네, 밖에 나가서 찍었겠습니까? 상식으로 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윤 총장은 뭐 좀 거짓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해야죠. 이거 기각 말이 되느냐? 예? 네, 예. 다시 영장 청구하고 음, 철저한 수사하고 네, 필요한 공처에서 구속시켜서라도 이 진상을 밝혀라. 아, 내가 억울해 죽겠다. 예, 아, 이런 그런 태도를 식으로, 보여야지 예,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증할 텐데 제가 그러지 음, 않습니까?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남욱 변호사란 예, 사람의 예, 비서가 저 그 처남이, 남욱의 처남이 제 비서지 않습니까? 네, 지역 사무실 비서단, 이거 정말 네,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오늘 아침에 우리 당 회의에서도 네, 왜 검찰이 남욱 구속을 하지 않느냐? 음, 응? 아니 법무부가 여권 무효까지 해서 인터폴 수백 가지 내린 상태에서 귀국했으면은 네, 국민들은 다 신병골, 남욱 정도는 구속 수사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지금 뭐 판단했는데, 거쳐다게 자유롭게 뭐 다니면서 검찰 음, 수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증거 네, 인멸 우려 있죠. 아하, 또 뭐 정영욱이 이런 친구들하고 지금 말 맞추기 정영학, 하고 예,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김만배하고도 그렇고. 그래 의혹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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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구속해라. 아하, 제가 만약에 남욱 씨한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네, 털끝만큼의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제가 음. 집중한 게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걸 예. 좀 비교해 봤을 그, 때도 런 윤 전 총장 겁니다. 예, 태도가 윤석열 후보가 네, 진짜로 손준성 검사 이 고발 사주대에서 관련이 없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음,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도 나서서 네, 제가 남욱 변호사 구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응? 아, 현직 검사지만은 구속해라 이거 구속 네, 수사해가지고 모든 진실을 밝혀라. 음,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아, 네, 무슨, 진짜 음, 윤석열 후보가 뭐 오마이 방송을 들을 가능성은 뭐 네, 제로라고 보지만 음, 좀 조금, 전해주세요. 조금 있을 수도 예, 예, 있겠죠. 윤석열 후보 측에 안 의원이 네, 자 남욱 변호사하고의 그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니까 네, 안 의원은 당당하니까 남욱 예, 구속하라고 이야기하듯이 음, 윤석열 후보도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네, 음? 그 손준성 검사 구속 수사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아, 그러면 안민석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과 네, 무관함을 인정하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한번 좀 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못 그럴 겁니다. 그러게요. 윤 전 총장의 지금 모습은 사실 지난번 토론회, TV 토론에서도 이 영장 청구, 손준성 검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 뭐 이 기각되니까 이 공수처를 공작처라고 부르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왜냐하면 그들은 깐부거든요. 아, 예, 윤석열과 네, 손중성은 깐부인데 아, 같은 편끼리인데 어떻게 공격하고 음, 수사하고 구속하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 비유가 쏙쏙 들어오고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서 다음 주에 광주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퍼포먼스고 뭐 이 밀가루 세례 당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오히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 네. 광주 시민들은 음. 윤석열 후보가 왜 오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광주 시민들의 정치 음. 의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그렇겠네. 높은 정치 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음. 쇼하러 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물타기 하려고 예. 쇼하러 오는 것을 알 것이고요. 음. 그 쇼를 지켜보기만 하면 됐지. 그 쇼에
같이 덩달아서 네. 춤을 추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이. 네. 근데 뭐 밀가루를 뿌리거나 예를 들어서 또 뭐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음. 이 쇼에 말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음. 예. 그냥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 찾아오면은 네. 그냥 냉소 지으시는 정도가 가장 음. 어 광주 시민다운 네. 분노는 해야죠. 그죠? 예. 근데 그 분노를 냉소 정도로 음. 쇼하고 있네. 네. 그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면은 음. 윤석열 후보의 쇼가 실패 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이 쇼가 흥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그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 이제 일요일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다음 날 만나고 정세균 전 총리, 어제는 추미애 전 장관, 오늘은 박용진, 김두관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원팀, 뭐 드림팀이라도 말씀을 하는데 이런 행보 하면서 이제 하나로 용광로로 이제 간다는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대선을 한 5번 정도 가까이서 네네. 역할도 하고 치러봤는데요. 예. 이번 대선 굉장히 어려운 음. 선거입니다. 네. 예,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뿔이 나 계시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2030 청년들이 지금처럼 민주당에 등을 돌린 선거가 잘 없었어요. 네. 2030은 우리 민주당의 아주 확고한 지지 음. 기반이었는데 이 음. 집토끼가 지금 달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선거인데 어.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전제가 우리 내부가 단합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음. 원팀인 것이죠. 뭐 원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인데 그렇죠. 예. 원팀 없이 이번 대선을 성공하기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음. 그래서 설사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지는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은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정권을 저쪽에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이해하고 좀 잘 헤아려 주셔서 네.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아하. 음? 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네. 똘똘 뭉치면은 이제 길이 보일 겁니다. 음. 근데 어떤 선거든지 간에 네. 내부가 분열되면은 음. 내부 분열을 인데도 이긴 선거가 네. 유사 이례 없습니다. 아. 선거제도가 생긴 이후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음. 내부가 분열돼 있는데 이긴 선거를 이겼다는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음. 우리가 내부가 똘똘 뭉쳐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음. 후보의 역량이라고 저는 아. 보거든요. 예. 후보의 역량만 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는 탁월하지 않습니까? 음. 판단력이나 추진력 뭐 이런 정치인이 네. 아마 해방 이후에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한다면 하는 그런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네. 혼자 개인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선을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음. 지지자들과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후보와 네. 함께 거기에 이제 후보의 개인기가 발휘가 되어서 대선을 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치는 음.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후보가 다른 그 이낙연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이런 그 용광로 네. 선대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하. 지금 기초 단계에 네.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우리 힘으로만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네. 좀 중도적인 칼라라든지 또 음. 국민적인 좀 신망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외부 인사들도 수혈을 하는 음. 그런 또 비움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다음 달 2일 선대위 발족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예. 인사들이 좀 참여를 했는지 이것도 좀 보도록 하고. 아니 저는 날짜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네네. 아니라
내용 어떻게 구성. 용광로 선대위가 내용적으로 화학적으로 예. 이것이 구성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장동 의혹 계속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이제는 새로운 또 인물들도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황모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강요 의혹 이게 녹취록까지 이 황 사장이 공개를 했고 이게 또 보도가 되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사직강요한 그 윗선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님? 요 말씀 드리기 전에요. 네네. 이제 다음 주 11월 5일, 11월 5일이면은 목요일 날을 지나나요? 며칠이죠? 금요일입니다. 무슨 11월 요일이죠? 5일이.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오마이 인터뷰 하기 네네. 전에 네.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투표가 다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일까지니까. 네, 예.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아요? 저요. 박 기자님은? 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당원 투표가 50% 반영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은 이제 네. 윤석열 하락, 그 다음에 추세는, 홍준표 네, 상승세 여론조사 그런 이제 추세가 추이. 이제 보이지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책임 당원, 우리를 치면 권리 당원이죠. 책임 당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앞서가거든요. 물론 책임 당원들도 홍준표 후보가 추격을 하는 그런 추세는 보이지만요. 네. 그러나 책임 당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당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끌어모은 그러한 이제 그 분들이라고 보면은 거의 맞을 텐데요. 네. 이 책임 당원들은 그 지역 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오다에 많이 좌우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역위원장의 오다가 옛날처럼 먹히지 않아요. 뭐 절반 정도 먹힌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저희에 비해서 국힘은 좀 더 보수적이고 당원들과 지역위원장의 관계가 좀 더 수직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더가 먹히는. 저희들보다 오다가 훨씬 더 잘 먹힌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70%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홍준표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독구다이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깃발 들고 네. 돌고 앞으로 하는 그렇게 뭐 계속 올래면 정치해왔죠. 오고 말래면 예. 말고 뭐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지지원 숫자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 책임당원 50%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예.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투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투표가 일주일만 늦었으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개사가 논란 이것 때문에 개사가 논란 때문에 이제 광주 발언은 전두환을 칭송한 발언은 오히려 국힘의 그 당원들에게 점수를 얻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또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후에 개사과 이것이 그래도 뭐 아무리 국힘의 그 국힘 당원들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당신하고 민심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과한다 그러면서 애들처럼 개사과를 그냥 올리면서 사과하는 그 경우는 유치하기도 하고 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월요일부터 이제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만 더 이게 투표가 뒤에 있었으면은 홍준표 후보가 거머쥐었을 텐데 아마 시기적으로는 영향은 미치지만은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의 그 당원들의 그 지지 그것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뭐 좀 그런 당원 좀 투표에서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심하고 민심이 맞는다고 하면은 홍준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국힘의 책임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거는 좀 민심하고는 뭐
다를 거기는 태극기 것이다. 부대도 있고 민심하고는 좀 예.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렸고요. 네. 항우성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음. 기본적으로 성남시 내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요. 예예. 황무성 이분은 공무로 된 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자기가 공무로 됐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으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에게 억한 심정이 있는 분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음. 않습니까? 네. 그러한 황무성 전 사장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 쫓아내라고 시켰다는 증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음. 문서가 있다든지 네.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재까지는 상, 나온 게 없다. 예,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유동규의 이야기만 믿고, 음? 음. 유동규 씨는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는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인 사람이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자기가 황 사장을 쫓겨내고 싶었다고 하면은 음. 시장을 팔 수도 있지 음.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뭐 그거는 개연성이 사실 있다. 또 그것도 네.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 지금은. 진실 공방으로 음. 그칠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를 이 시점에서 황무성 전 사장이 음. 이건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네. 확인할 수 없는 진실 공방 차원의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어. 내려는 예. 그런 의도 또 그런 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그렇게 결과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예. 왜 갑자기 황무성이가 튀어나왔을까? 음. 이게 우연일까? 네. 대장동 사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대장동 이 책임을 이재명에게 다 몰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그분을 화천대유 누구 화천 겁니까? 예예. 국민들 인식이 이게 이재명 거 시장에서는 이재명 거네. 음.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그분이 누구? 그분 누구냐. 이야기 나오면서 예예. 그분을 그렇죠. 이재명으로 억지로 몰아가는 음. 그러면서 또 프레임을 강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화천대유 이재명 것도 아니었고 그분이 음. 이재명도 아니었고 이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대장동 국민의힘 대장동 프레임의 최종 지금 단계가 항무성 음. 카드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뭐 또 지켜봐야 되고 사기 혐의로 뭐 그전에 뭐 재판받고 있었다 이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라디오 들으니까 아마 네. YTN 이동영 정면순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관련된 질문에 뭐 여론조사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면서 좀 의지를 좀 보인 게 아니냐 이런 보도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 YTN 이동영 작가께서 네. 기습 질문을 그렇게 던진 아 것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서 그거는 팩트니까는요. 음.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온 이유를 제 나름대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네. 이동영 작가께서 이제 그분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 아 감각이 뛰어난 분이신데 예. 그러면 그것을 경기지사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클로징 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음. 되는 것이죠. 네. 경기도지사를 출마한다 안 한다 그런 음. 거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음. 대선이 흐름이 좋으면은 네. 경기지사도 흐름이 좋은 것이고 대선 이기면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에서 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 네. 저도 이제 5선까지 했는데 음.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최고 앞장선 그런 한 정치인으로서 네. 이 촛불
정신, 촛불혁명을 개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기 위해서 대선을 꼭 이겨서 네.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수를 해야지 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해 놓으신 것도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뺏겨서 어 촛불 그 혁명이 완전히 이제 짓밟히게 음. 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는 업적도 다 이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폄하될 음. 텐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차기 대선을 이겨서 음. 미안의 촛불혁명을 완수를 하는 이제 시대적인 과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저도 당의 중진으로서 뭐 오선이면 할 만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될 것인가. 네. 대선 승리에 대한 생각에 지금 몰두해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온통 이제 안민석 의원의 머릿속에는 대선 승리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과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